케이블 TV 시스템이나 인터넷, 전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유 광학인데요. 저는 오늘 광섬유를 이용해서 빛의 전송과 제어를 담당하는 분야인 섬유 광학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광섬유의 초기 아이디어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내부 전반사를 통해 빛을 섬유 안에 가둘 수 있다면 속도도 빠르고 손실도 적게 빛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를 개발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광섬유의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빛이 지나가는 통로인 이 코어, 그 다음에 빛이 전반사하는 물질인 클래딩, 그 다음에 3번 버퍼, 재킷으로 이루어진 코어와 클래딩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보호해주는 보호 피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식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빛이 이렇게 코어로 입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빛이 사선으로 입사를 해서 클래딩과 만나게 된다면 전반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은 형태로 전반사를 하겠죠. 이때 클래딩의 굴절률은 코어의 굴절률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코어에서 진행하던 빛이 클래딩에 입사하였을 때 전반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처음에 입사각 세타 맥스로 입사를 하였을 때 코어에서의 굴절률을 세타 코어라고 두면은 이 식처럼 마찬가지로 N0 사인 세타 맥스는 N 코어 사인 세타 코어라는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딩으로 입사하는 입사각은 세타 TIR이라고 제가 명명하면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코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사인 세타 TIR은 전반사를 이 각도를 입사하였을 때 전반사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딩의 굴절률 나누기 코어 굴절률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1보다 작아야 하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클래딩의 굴절률이 코어의 굴절률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1970년에 미국 코닝사에서 처음으로 광섬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그거를 석연섬유라고 우리는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연섬유의 데이터 전송 효율은 1%/km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리선의 손실률과 맞먹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매우 낮은 전송 효율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연구를 거듭하여서 96%/km까지 전송 효율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광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섬유는 크게 다중 모드와 단일 모드 광섬유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다중 모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보시는 이 두 가지 광섬유들이 바로 다중 모드 광섬유라고 하는 광섬유들인데요. 각각 계단형 광섬유, 언덕형 광섬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형 광섬유는 이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빛이 어떻게 입상하느냐에 따라서 반사의 경로가 달라지는 광섬유고, 언덕형 광섬유는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진행할수록 굴절률이 감소하는 광섬유입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는 이제 빛이 광섬유 안에서 여러 개로 진행할 수 있는 광섬유인 다중 모드 광섬유와는 달리 이제 코어 안에서 오직 하나의 경로를 가지는 광선을 빔의 형태를 출력하는 광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섬유의 종류에 관하여 비교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직경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는 대략 10마이크로미터를 직경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계단형과 언덕형 광섬유는 대략 50마이크로미터를 직경으로 가진다고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값인데, 직경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계단형 광섬유나 언덕형 광섬유 같은 다중모드 광섬유는 이제 빛이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파장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경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경이 커야 한다는 특징이 존재하고요. 그럼 그에 반해 단위모드 광선묘는 오직 하나의 광선만 빔의 형태로 쏴주기 때문에 직경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작게 직경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단형 광선묘의 특징을 보면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기를 목표 지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호들이 시간차를 가지고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분산이라고 명명하는데요. 계단형 광선묘는 이런 분산 효과 때문에 의도했던 신호보다 더 약한 세기의 신호로 전달되게 되고 광선묘의 목적이었던 정보 손실 최소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언덕형 광선묘는 다중모드 광선묘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 계단형 광선묘를 사용했을 때는 분산이 크기 때문에 분산이 이렇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언덕형 광선묘를 고안을 했습니다. 언덕형 광선묘는 지금 이 굴절료 분포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를 코어, 여기를 클래딩이라고 가정했을 때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갈수록 계단형 광선묘는 N1에서 N2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이제 언덕형 광선묘는 N1에서 N2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언덕형 광선묘를 이용했을 때는 결국 경로차로 인한 시간 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중모드 광선묘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제작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물론 언덕형 광선묘에서는 이제 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에 어떤 물질을 넣어야 할지, 어느 정도 두께로 넣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 과정은 복잡하지만 비교적 제작이 쉽고 그 다음에 단거리 전송에서 큰 효율을 내기 때문에 다중모드 광선묘는 랜 전송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일모드 광선묘가 이 두 가지 광선묘에 비해서 가지는 장단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단일모드 광선묘는 단연 도포적인 현존하는 광선묘 중에서 단연 도포적인 성능이라고 거론되고 있는 광선묘입니다. 일단 분산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분산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의 세기가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전달 속도가 빠르면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 또한 이 나머지 두 광선묘에 비교했을 때 정보양이 전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모드 광선묘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광 케이블을 이용한 장거리 전송에 많이 이용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어의 직경이 50마이크로미터에 비교했을 때 10마이크로미터면은 그래도 작은 수치다 보니까 빛이 입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케이블의 연결부에서의 오차를 관리하기가 살짝 까다롭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섬유과학 중 이제 핵심 전달 소재인 광선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